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의열단장입니다. 오늘은 MACD를 이용한 매수 진입가, 언제 익절을 봐야 리스크 관리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시황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MACD 차트 설정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추세지표에서 MACD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5, 25라고 설정을 해서 확인합니다. 확인하기 전에 라인을 좀 더 MACD 이거를 두껍게 빨간색으로, 시그널은 파랑색으로, 이 포인트로 두껍게 해서 보실 수 있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선물 매수와 청산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선물을 진입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 자리에서나 진입을 하진 않죠. 이평선에 이렇게 닿는다든지 전 저점에 닿는다든지 이런 지지선이 확인될 때만 진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딱 일봉이 딱 만들어졌을 때 이평선에 닿았어요. 이평선 지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감이 잡히겠죠. 그러면 일봉에서 이런 지지가 나오면 여기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하고 60분봉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60분봉을 한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동평균선 반등을 생각해서 여기에서 들어가 볼까 하고 딱 보는 거, 60분봉을 보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29일이죠. 아직 이평선이 안 닿는 거죠. 2월 1일 날 60분봉 상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만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시그널은요, 여기 MACD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는 부분이 시그널이에요. 이 시그널은요, 여기에 신호 검색에 들어가셔서 지표 검색해 보시면 MACD와 시그널과의 골든 크로스, 이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5, 25로 바꾸시고요. 여기에 뭐 소리로 알림, 타이틀바 깜빡임 이런 것도 넣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골든 크로스가 날 때 깜빡깜빡 하면서 이게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일봉상에서 이동평균선에 닿았으니 반등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60분봉 상태에서 시그널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시그널이 나왔으면 진입을 할 거예요. 시그널이 아마 이쯤에 나올 수도 있고 이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딱 진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손절은 여기 저점 살짝 밑에, 한 틱 밑에다가 손절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딱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제 다 보여지는 거지만, 예를 들어 어디까지 오르는지 몰라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내려가지고 손절 라인을 깨버리면 진입 실패한 겁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은 짧게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수익 볼 때는 길게 봐. 근데 길게 어떻게 보냐,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 여기가 살짝 저항선이 맞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를 매도를 해요. 30%씩 나눠서 매도를 해도 되고 10%, 20%, 30% 이렇게 매도를 해도 돼. 일단 1차를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수익을 받잖아요.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손절 라인을 여기 밑에 있던 놈을 내 본전에다가 손절을 바꿔놓으란 말이죠. 그리고 1차 매도했죠. 3차까지 매도하면 됩니다. 익절을 쭉 올라갔어. 어디까지 올라가? 여기가 또 저항선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요. 2차 매도해. 뭐 익절 2번이나 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또 쭉 끌고 가는 거야. 쭉 끌고 가. 여기 데드크로스 났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3차 매도해, 깔끔하게. 근데 만약에 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안 오르고 이렇게 쭉 떨어져. 그러면 본전에서는 청산이 들어가니까 손실은 절대 안 보는 구조가 되죠. 무조건 익절만 하는 구조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를 거를 미리 예상을 했다면 당연히 전 재산 다 털어서 여기에서 풀 대출 받아서 여기에서 몰빵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면 쉽지만, 여기까지 오를 거를 누가 예상을 해요? 신도 아니고. 신도 이거 예상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익절은 옳아요. 그 대신에 손실을 막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입과 손실 리스크 관리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갔어. 쭉 갔어. 뭐 어디가 지지가 나올까 쭉 보는 거예요.
보세요. 왜 내가 여기를 얘기하냐면 전저점은 지지선이 된다. 이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보는 거예요. 전저점은 지지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매수를 해봐도 되겠는데?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며칠이냐? 3월 9일 60분봉으로 또 가는 거죠. 3월 9일로 가보겠습니다. 네, 3월 9일 일봉상에서 3월 8일은 여기 지지선에 닿지 않았으니 3월 8일은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3월 9일에 지지선에 닿았으니 지지선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고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도전을 해보는데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60분봉 상에 시그널 표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3월 9일 여기에 시그널 표시가 안 나니까 안 사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여기에 시그널 표시가 나와 있어. 오라, 여기에서 MACD가 시그널 표시를 줬구나. 그러면 뭐 이 중간쯤에서 뭐 잡는다고 생각하고 손절을 어디에 두냐면요, 최근에 이 저점에 손절을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또 보여지는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바로 손절을 짧게 본다는 거죠. 그 대신 익절은 길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입을 여기 했는데 올라가다가 본전이 됐네, 손절을 볼 수도 있겠다, 손절을 볼 수도 있겠다 하는데 여기에 또 닿았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자 이겁니다. 1차는 일단 수익을 거둬요. 그리고 손절 라인을 내 본전 위로 당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폭락이 나와도 나는 무조건 익절을 보고 나오는 리스크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수익보다는 무조건 잃지 않는 매매를 하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어. 만약에 이 본전 오면 팔리는 거 어쩔 수 없어. 내가 운이 안 좋은 거야. 근데 막 예를 들어 기다렸더니 이렇게 막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어.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여기 보면 또 이 전저점에 닿으니까 여기서 2차 익절하는 거야. 그리고 또 올려. 내 1차 익절한 것을 또 올려. 청산 라인을요. 그러면 만약에 1차 익절하고 2차 익절했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에 익절이 돼도 1차, 2차, 3차 익절 되니까 무조건 수익을 보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큰 수익보다는 손실을 적게 하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다행히도 여기가 고점이었지만 내가 처음 진입 시점부터 여기가 고점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익절할 필요 없죠. 여기에서 그냥 몰빵 대출, 풀대출 받아서 맨 끝에다가 청산하면 되겠지만 그거를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진입할 곳에만 진입을 하되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거예요. 60분봉 상으로. 60분봉 상으로 시그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두 번 검토됐죠. 그러면 여기가 진짜 진입 구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라도 여기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짧게 정해두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손절을 봐도 짧게 손실을 볼 수 있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한 번 더. 일봉상에서 이렇게 갔어. 반등이 나왔다. 수익을 이걸 다 먹으면 좋겠지만 다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갔는데 여기 이동평균선에 딱 걸렸네. 이 이동평균선은 옛날에 여기 이 파란색 이동평균선 근방에만 가면 다 반등하는 자리니까 중요한 자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걸렸네, 매수를 해볼까? 그런데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자. 그러면 여기 며칠이야? 3월 24일 60분봉 상에서도 확인을 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3월 24일 여기가 3월 24일이죠 23일, 22일, 21일은 볼 필요도 없어. 왜냐면 여기 이동평균선 지지도 안 나왔고 전저점 지지도 안 나왔으니까 이동평균선 닿았을 때 60분봉을 그때 보는 거예요. 60분봉을 딱 볼게요. 4월 24일. 그러니까 과거로 가서 보겠습니다. 60분봉상에 시그널이 안 나와.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시그널이 깜빡깜빡 하고 나왔어. 진입을 해도 되겠네? 하고 이 중간쯤에 딱 진입을 해. 손절은 어디에 두냐? 어디에 둔다고 했죠? 여기 저점. 이 근처에 있는 저점에 바로 한 틱 밑에다가 두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를 딱 진입을 했어. 그러면 손절 나지 말아라 이렇게 뭐 기도를 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 닿으면 그냥 바로 그냥 과감하게 손절해 버려요.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뭐예요? 이동평균선의 일봉에서 확인을 했고 60분봉에서도 확인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아니 많이 높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 내리면 안 돼. 손절되면 안 돼. 하다가 여기가 매물대가 많잖아. 여기에서 한번 밀린 자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욕심되지 말고 1차 익절을 하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손절을 본전으로 당겨 놓으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갑자기 폭락이 나와도 나는 한번 익절을 했으니까 무조건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 1차 익절을 했어. 또 했어. 손절되지 마라. 손절되지 마라. 기도해. 근데 막 많이 올라. 근데 여기에서 팔고 싶었는데 여기가 아직 여기까지 안 왔으니까 여기 왔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 2차 익절해. 그리고 손절을 본전이 아닌 여기 1차 익절 자리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에서 폭락이 나와도 나는 여기에서 1차 익절하고 2차 익절하고 나머지 3차는 여기에서 익절할 수 있잖아요. 진입은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무조건 잃지 않는 매매가 가능하죠. 또 왔어. 아씨 손절돼. 그냥 여기 손절해버려. 그러면 1차 2차 3차 익절하고 그냥 나올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평균선 또 반등이 나왔어. 그러면 쭉쭉쭉쭉 올라갔어. 또. 그러면 여기에서 팔면 아주 대박 나는 건데 여기에 사서. 근데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익을 많이 보는 것보다 잃지 않는 매매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또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까요? 파동은 파도 같아서 웨이브를 친다 그랬어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오면 또 저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도 오면 저점 반등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파랑색 여기에 이평선에 닿으면 또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보고 또 기다리는 거 하루 이틀 기다리다 보면 여기 이 자리도 안 주고 그냥 갈 수도 있겠구나. 여기 이평선에 이게 또 닿았으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진입각을 보는 거지. 4월 30일 날 60분 봉상에서 진입각을 한번 볼까 하고 시그널이 안 나왔단 말이죠. 이날이 4월 31일이에요. 4월 30일 날 시그널이 나오면 진입을 해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안 나오네. 하루가 지났잖아요. 안 나왔다. 진입 안 하는 거야, 이런 날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왔어요. 그래도 이평선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시가와 함께 갑자기 진입각이 나왔어. 그러면 진입값이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나올 수 있는데 거의 중간에 거의 나와요. 그러면 이때 진입을 한다 치고 손절 어디 두라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손절 이렇게 짧게만 두는 거예요. 손실 봐도 짧게 볼 수 있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쭉쭉 갔어. 제발 올려라. 손절될 뻔했는데 안 됐다. 다행이다. 손절될 뻔했는데 안 됐다. 여기 맨 밑단에 한 틱 밑에 두라 그랬죠. 기도매매 해도 돼요. 이럴 때는 손절을 확실히 잡아두면 기도매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손절됐다. 손절된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포기.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또 다음 날에 보자. 다음 날에 여기 또 이동평균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손절을 짧게 가지고 갔기 때문에 손실은 아주 적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에도 시그널 나오면 들어가야지. 시그널이 또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고 손절을 여기 밑단에 한 틱 밑에다가 또 두는 거지. 그리고 기도매매 하는 거예요. 제발 올라라. 손절되지 마라. 안 됐어. 여기까지 올랐어. 그러니까 나는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청산. 오케이. 그리고 나는 절대 잃지 않는 매매를 할 거야 하고 손절을 여기 윗단으로 딱 올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는 거야. 제발 손절되지 마라. 기도해요. 기도. 여기 또 올랐어. 와, 여기서 또 익절. 나는 절대 잃지 않는 매매를 할 거야. 또 올려. 리스크 관리야 이게. 제발 올라라. 그래서 그냥 나 3차까지 다 익절해버릴래. 그리고 그럼 무조건 다 익절. 손실은 아까 전에 여기들 어디야?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요만큼 손절을 봤는데 익절은 이만큼을 봤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들어가다 보면 손실은 예를 들어 1%에서 2%밖에 안 나는데 수익은 10% 20%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 계좌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수익이 늘 거고 누적 수익이 쌓일 거고 누적 수익이 쌓이면 복리의 마법으로 내 계좌는
하면은 엄청 많아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거는 선물에서 뿐만 아니고 주식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식에서 연습을 하세요. 근데 제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다. 지지선과 저항선 찾을 때는 일목균형표도 있고 MACD도 있고 이동평균선도 있고 캔들의 모양도 있고 여기 캔들의 전저점, 전고점, 매물대, 추세선, 지지선, 저항선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항상 지지선, 저항선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선을 찾으면 그 지지선에 따라서 MACD의 이 시그널에 따라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대신 손실은 짧고 이익절은 길게 봐라. 아시겠죠? 그리고 지지선과 저항선은요, 월봉이 가장 정확하고요. 그 다음 주봉이 가장 정확하고요. 그 다음 일봉이 가장 정확하고요. 이렇게 점점 정확한 게 달라지는 거예요. 120분봉이 정확하고요. 60분봉이 정확하고요. 30분봉이 정확하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진짜 진입할 자리에서만 진입하고 심심하다고 진입하진 말고 내가 진입을 해도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가장 최고다. 몰빵을 했다면 분할 매수를 못하고 내가 많은 양을 들어갔다면 손절을 진짜 짧게 두고 들어가라. 지금은 선물 지수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종목에서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종목에서도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